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었던 그 데이터 분석 8번, DA 8번 겟마인더라고 하는 파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모두 실행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했었던 코드 잠깐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겟마인더라고 하는 파일, 탭으로 값들이 분리가 되어져 있었던 그런 파일이었었고요. GitHub에 있었습니다. 이 파일을 판다스 모듈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분석하는 그런 거를 했었죠.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다룰 때 가장 기본적인 게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는 매트플러릿, 그 중에서도 파이플럿 모듈에 있는 함수들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C본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여기 주소는 제 GitHub 주소고요. getminder.tsv 파일이 있는 주소고, 파일을 읽어드릴 때 함수는 readcsv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eadcsv, 그 다음에 separator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CSV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콤마로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separator의 기본 값은 쉼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쉼표 이외에 다른 글자들이나 다른 글자들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특별하게 separator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백슬래시 t라고 쓴 거는 탭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명시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 DF가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앞에 5개 행을 출력을 해보면 나라, 그 다음에 대륙, 연도, 기대수명, 인구, 그리고 1인당 GDP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국가와 국가 이름과 나라 이름과 대륙 이름은 문자열로 되어져 있고요. 연도는 당연히 정수 타입일 테고 기대수명과 1인당 GDP는 소수점이 있는 실수 타입이죠. 그리고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정수인데, 정수 타입인데 굉장히 큰 10억 이상의 숫자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어, 정수 타입의 변수입니다. 테일은 끝에서 5개의 행을 출력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몇 개의 행을 출력하겠다는 헤드, 뒤쪽에서 몇 개의 행을 출력하겠다는 테일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info는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행의 개수, 컬럼의 개수, 컬럼의 데이터 타입과 널이 아닌 데이터들의 개수를 한 번에 확인하기 위해서 인포를 본 거고요. 널인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행이 1704개의 행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컬럼이 전부 다 널이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들 확인할 수 있죠. 기술 통계량 확인해 봤고요. 널이 아닌 데이터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1, 4분위, 그다음에 중앙값, 3, 4분위, 그리고 마지막 최대값. 이렇게 그 숫자 타입 변수들에 대해서 이런 통계량들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국가의 개수만 알아내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국가 이름들을 찾으실 때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컨트리라고 하는 컬럼에 유니크, 중복되지 않는 값들을 배열로 뽑아내면 돼요. 유니크가 리턴해주는 게 배열을 리턴을 해주죠. 그래서 그 배열을 출력해보면 쭉 이렇게 전부 다 출력이 되고요. 배열의 원소의 개수는 사이즈로 알 수가 있어요. 사이즈. 142개 국가가 있습니다. 142개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의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대륙도 데이터 프레임에서 컨티넌트라고 하는 컬럼, 그 컬럼의 유니크한 값들을 배열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5개의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스, 오세아니아. 그래서 사이즈를 보면 5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도도요. 연도도 정수형 타입이기는 하지만 불연속적인 정수예요. 5씩 증가하죠. 52년, 57년, 62년.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이어 컬럼, 그리고 유니크 값.
하면 이런 숫자들의 배열을 얻을 수 있고 사이즈를 하면 12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은 아까 142개 국가가 있었죠. 142개 국가의 12개 연도의 12개 연도를 여러 가지, 1인당 GDP, 인구, 그리고 기대 수명을 조사한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142 곱하기 12를 하면 1704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대 수명에 대한 분석을 어저께 저희가 해봤었죠. 기대 수명에 대한 것들을 했었었는데, Life EXP라고 하는 컬럼에 대해서만 기술 통계량을 따로 한번 뽑아봤어요. 위쪽에서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서 디스크라이브 메서드를 호출하기 할 수도 있고요. 위쪽에서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디스크라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컬럼 이름에서도 디스크라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기능은 똑같습니다. 이런 값들을 통계량들을 알 수가 있죠. 최대값, 컬럼의 최대값을 찾으실 때는 컬럼 이름 다음에 max라고 하는 메서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 최대값인 행을 찾겠다라고 하실 때는 불리언 인덱싱.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점 라이프 exp 컬럼의 값이 같은 경우, 뭐랑 같은 경우, 기대 수명의 최대값과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시면 이게 언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본의 2007년도에 기대 수명이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최대값이었었던 거예요. 82세, 그죠?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의 최소값을 찾아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라이프 EXP, 컬럼, 최소값, 메서드 호출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3.599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 것 같으냐 라는 그런 의미인데 어, 기대 수명이 30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너무나 낮은 숫자죠. 그래서 이 기대 수명의 최소값인 행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를 불리언 인덱싱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기대 수명의 값이 같다, 기대 수명의 최소값과 같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였었고요. 어, 그리고 연도가 1952년도나 57년도 이렇게 과거 아주 오래된 과거가 아니라 92년도 비교적 최근이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저희가 느꼈고요. 그래서 이 기대 수명의 최대값인 나라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에 여기 일본이라고 하는 걸 찾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만 따로 뽑았어요. 국가 이름이 저펜인 행들만 뽑으면 되죠. 그래서 나라의 이름이 저펜과 같은 거를 찾아라 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게 아까 12개였나요? 그죠? 12개.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년 단위로 조사가 된 그 일본만의 그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거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이 일본 저펜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서 X축에는 연도를, 그다음 Y축에는 기대 수명을, 그다음 마커를 찍어서 표시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죠. 얘가 X좌표, 그 다음에 얘가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서 선으로 연결을 한 거죠. 네, 이렇게 보니까 기대 수명이 꾸준히 늘어나요. 어, 기울기가 살짝 늦어진 경우, 요 부분에서 기울기가 살짝 꺾인 부분도 있지만 기울기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일본은 기대 수명이 1950년대에 60세 정도였었고 2000년대에는 80세 정도로 계속해서 기대 수명이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시계열 그래프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데이터들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시계열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이 라인 그래프, 선 그래프도 있지만 막대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막대로도. 그래서 52년, 57년, 62년 이렇게 해서 2007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아까 루안다가 좀 이상했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방법으로 루안다라고 하는 나라만 따로 뽑았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국가 이름이 루안다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은 행들만 뽑았죠. 그래서 루안다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기대 수명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라인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처음에는 일본과 비슷하게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추세였었어요. 그게 뭐 완만하게 증가할 수도 있고 급격하게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기대 수명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살짝 꺾였다가 갑자기 꺾여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기대 수명이 원래의 기대 수명을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굉장히 독특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기대 수명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한 점이 생기는 경우는 뭔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고요. 이 연도 근처에 보통 이런 경우는 질병이나 뭐 자연재해, 기근, 뭐 가뭄 이런 자연재해 혹은 전쟁과 같은 그런 어떤 커다란 사건이 있어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대 수명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었잖아요. 1990년대 초반에 르완다에서 무슨 일이? 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아마 르완다의 내전 때문에 그 내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상황이었던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 수명의 최소가 23세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래프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이런 거를 찾아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어, 데이터 분석가가 어, 어,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특정한 두 지역만 따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는 그 연도별 기대 수명을 그냥 평균 내서 한번 우리가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 세계 몇 개 나라가 있었냐면 142개 나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1952년도에도 142개 나라가 있었을 거고 이 142개 나라의 기대 수명의 평균. 그 다음에 1957년도에도 142개 국가가 있어서 똑같이 142개 국가가 있었고 그 국가들의 기대 수명의 평균. 62년도에 기대 수명 평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죠. 그죠? 음. 숫자로 찾으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룹 바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연도별, 연도별 기대 수명의 평균 하고서 숫자를 찾아내실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연도에 142개의 기대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다 더하고 142로 나눈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 기대 수명 평균 계산할 수 있었고 이거를 선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라인 플럿, 데이터 프레임, X축은 연도, Y축은 기대 수명. 그리고 에스티메이터 평균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연도별 기대 수명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생략하셔도 돼요. 이거 생략하셔도 됩니다. 에스티메이터의 기본값은 평균이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커를 찍어주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니었나? 생략할 수 없었나? 잠시만요. 그쵸. 에스티메이터 기본값은 평균이죠. 문서를 보시면
라인 플러스의 문서를 보시면은요, 에스티메이터, 평균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거 생략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기대 수명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현대로 오면서 과거에서 현대로 이렇게 시간이 진행하면서 의료 수준도 발달을 했을 거고요. 어, 소득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의료도 과거보다는 현재 뭐 약이나 그죠? 뭐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더 개발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 수명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경향을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르완다처럼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조금 그룹을 조금 더 세분화해 봤어요. 대륙별로는 기대 수명이 어떻게 바뀌나? 어, 대륙별, 연도별 기대 수명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대륙별로 기대 수명의 평균이 연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봤어요. 하기 위해서는요, 대륙별, 연도별로 그룹을 묶어주시면 되고요. 대륙별, 연도별로 그룹을 묶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기대 수명의 평균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를 출력해 보시면은요, 아프리카 대륙에 여기에 국가가 몇 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가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가장 많은 국가 수를 가지고 있는 게 아프리카 대륙이었을 텐데 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1952년도 기대수명 평균, 그다음 1957년도 기대수명 평균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대륙, 뭐 아메리카 대륙은 북아메리카면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밖에 없고요. 남아메리카 쪽에는 뭐 브라질, 뭐 등등등. 요즘 엊그제 말이 많았던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이 남아메리카에 있겠죠. 그런 국가들의 평균들, 기대 수명의 평균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뭐 아시아에는 뭐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등 있을 거고 어, 산유국들이 있는 중동 지역도 아마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거기가 52년도부터 2007년까지, 그 다음에 유럽 대륙,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 똑같은 개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고, 자, 이거 마찬가지로 라인 플롯 그렸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그 X축은 연도, 그 다음에 Y축은 기대 수명, 여기서는 기본값이어서 생략을 해버렸죠. 생략했고, 대신에 대륙별이라고 하는 걸 뭘로 표현을 했냐면, 색상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색상으로 표시를 해서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죠.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 이 가장 밑에 있는 초록색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프리카 대륙이 뭐 의료적인 환경이나 그다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른 대륙에 비해서 낙후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많이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낮은 걸로 나타났고요. 음. 어, 오세아니아가 꾸준하게 높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면 유럽, 그리고 세 번째가 아메리카, 네 번째가 아시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그 대륙별의 어떤 빈부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기대 수명만 보더라도. GDP를 분석해 보면, 어, 또 어떤 현상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오세아니아가 GDP가 높을지, 뭐 유럽이 GDP가 높을지, 뭐 이런 것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대륙은 다른 대륙들에 비해서 이렇게 그 기대 수명이 낮은 것만이 아니라 약간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다른 대륙들은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예요. 뭐 기울기가 완만하든 급격하든 기대 수명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약간 평탄하게 혹은 내려가다가 보면 살짝 내려갔어요. 살짝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요 근방, 그러니까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 아프리카 대륙은 인구가,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대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대륙 전체로 봤을 때. 뭔가 사건 역시나 마찬가지로 뭔가 있었겠죠. 뭐 가뭄이 심해서 기근으로 신생아들이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신생아들이 많이 죽는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요즘도 사실 좀 그렇죠. 요즘도. 그다음에 그 에이즈, 히브 바이러스 아시죠? 아프리카 대륙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됐었었잖아요. 네. 그 시기하고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 시기가. 그래서 어, 기대 수명이 이렇게 꾸준하게 늘지 못하고 잠깐 주춤하고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2000년대 2000년대 초반부터 다시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돌아온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우리가 했었던 게 여기까지 했었어요. 어제 했었던 게.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재밌죠? 단순하게 선그래프만 그려봤는데, 네, 그죠? 선그래프만 그려봤는데도, 어, 그리고 뭐 그룹별, 뭐 이런 값들만 찾아봤는데도, 어, 어떤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뭐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기대 수명 분석을 해봤고요. 1인당 GDP 분석을 해볼까요? 1인당 GDP. 아까 기대 수명을 보니까 오세아니아 지역은 굉장히 그 기대 수명이 높았고,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 대륙은 기대 수명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러면 그게 소득하고도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인당, 1인당 GDP. 아마 컬럼 이름은 GDP per cap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1인당 GDP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1인당 GDP 최소값 먼저 찾아볼까요? 1인당 GDP 최소값? 그럼 데이터 프레임 있죠. DF가 데이터 프레임 전체잖아요. 여기에서 GDP per cap 이게 컬럼 이름. 이렇게 하면 컬럼 전체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 컬럼에서 최대가 이렇게 하면 1인당 GDP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죠. 최대값 얼마예요? 최대값 얼마냐면 만 천, 아니, 11만이군요. 죄송합니다. 11만 3,523이에요. 그러니까 11만 달러예요. 11만 달러. 1인당 GDP가. 우리나라는 이제 3만 달러, 4만 달러 정도 아닌가요? 아닌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죠? 음. 자, 그럼 1인당 GDP가 최대인 행은 어디일까? 이것도 찾아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실은 SQL 시간에 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정답은 아실 거예요. 그죠? 쿠웨이트. 네. 자, 찾는 방법은 불리한 인덱싱을 하시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에 GDP per 캡의 값이 같다. 뭐랑 같다? 최대값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 그다음에 GDP per cap 점 max. 이렇게 하시면 이게 최대값인 핵을 찾은 거죠. 1인당 GDP가 최대인 행을 찾은 거예요. 쿠웨이트고요. 쿠웨이트. 아시아라고 분류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95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57년.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에 이미 11만 달러를 넘겼던 그런 나라예요. 이때 당시에 그 기대 수명은 58세고요. 그다음에 인구는 21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나라죠. 인구가 21만 2천 명이면 저기 우리나라 제주도의 인구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1인당 GDP가 11만 3천 달러가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거고, 요거는, 어, 먼저 좀 볼까요? 최저가 먼저 찾아보고요. 최저가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쿠웨이트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가 한번 찾아볼게요. GDP, 퍼캡, 점, 민, 하고서, 이렇게 하시면, 얘는 1인당 GDP가, 최저가 찾는 거죠. 241달러밖에 안 되는군요. 차이가 엄청나죠? 몇 배예요? 1000배. 1000배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1000배 차이. 그러니까 1000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럼 이게 어느 나라인가를 찾아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GDP, 퍼캡 같다. 그리고 DF, GDP, 퍼캡, 점, 미니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인당 GDP가 최소인 펜을 찾은 거예요. 국가 이름이 콩고라고 되어져 있군요. 국가 이름 좀 깁니다. 그래서 콩고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싶으시면 요 이름을 요렇게 해서 찾잖아요. 요렇게 해서 찾은 다음에 요 이름을 복사하셔가지고 같은 거 요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2년이에요. 콩고라고 하는 나라는 2002년 비교적 최근입니다. 한 20년 전. 어, 그때도 1인당 GDP가 241달러밖에 안 됐어요. 기대 수명이 44달러, 기대 수명이 44세고요. 인구수는 10, 100, 1000만, 10만, 10만, 100만, 1000만 명인가요? 네. 음, 인구는 꽤 많은 나라인데 1인당 GDP는 241달러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혹시 하신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쿠웨이트. 1인당 GDP가 최대인 나라가 그게 쿠웨이트였잖아요. 그래서 쿠웨이트의 1인당 GDP 변화, 연도에 따른 1인당 GDP 변화를 한번 시각화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콩고라고도 찾았잖아요. 그 콩고의 1인당 GDP 변화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래프로 시각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루안다나 일본에서 기대수명 그래프 그렸던 거를 생각해 보시면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같이 하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쿠웨이트 볼게요. 쿠웨이트가 쿠웨이트죠. 네, 쿠웨이트 DF라고 만들게요. 데이터 프레임 만드시는 요거 부분집합 찾는 방법은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df. 나라 이름은 컨트리죠. 컨트리가 같다 라고 하시면 되고 문자열 쿠웨이트라고 하는 문자열 넣어주시면 되죠.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복사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쿠웨이트 df 하고 출력해 보시면 쿠웨이트만 데이터 프레임이 뽑혔죠.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인당 GDP가 그리고 뭐 다른 변수들도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라인 플롯 그릴까요? SNS 라인 플롯 이렇게 하시면 되고 데이터는 weight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연도니까 이어죠. 여기 이어고요. 그 다음에 y축은 GDP cap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마커를 넣을까요? 마커를 동그라미로 원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plt.show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드를 넣으면 조금 보기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여기 X축은 연도라고 레이블 붙어 있고요. Y축 GDP per cap이라고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점들이 찍혀서 이렇게 그래프가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쿠웨이트 굉장히 독특한 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그리고 쭉 하락하다가 다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아마 우리나라를 따로 뽑아서 봤다면 1인당 GDP가 아마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네,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쿠웨이트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또 엄청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높아요. 예, 최소값이라고 하더라도 3만 달러 이상 아닌가요? 그쵸? 여기가 4만이에요. 여기 Y축을 보시면 여기가 4만 달러, 여기 10만 달러, 그죠? 4만 달러, 10만 달러고 최대값이 여기 11만 달러인 거고요. 11만 달러인 거고 최소값을 보더라도 3만 달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져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어, 네,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높았나? 뭐 10만 달러 이상이 되는 이때는 왜 이렇게 높았나? 뭐 8만 달러 이상도 네. 왜 이렇게 높았나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이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 그죠? 요거는 뭐 전에도 한번 설명을 그 SQL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산유국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원유 가격이 높았을 때 그리고 쿠웨이트의 대부분의 소득이 원유에서부터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원유 가격이 높았을 때는 1인당 GDP가 높을 거고 원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1인당 GDP가 낮겠죠. 그런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가격들이 언제 높았었는지, 그 다음에 언제 좀 여기는 좀 원유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된 거죠. 안정화. 네. 아마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오일 쇼크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그러면서 뭐 지구의 원유 매장량이 뭐 50년밖에 안 남았다는 등 막 이런 게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예. 지금은 뭐 더 많이 이렇게 매장량이 밝혀졌지만 과거에 아마 요때쯤일 거예요. 요때쯤. 60년대, 70년대 요때.
곧 기름이 고갈됩니다. 뭐 이런 때가 있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가 있어가지고 원유 가격이 엄청 뛰었고요. 네, 쿠웨이트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콩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고는 나라 이름이 좀 복잡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대로 복사를 해서 콩고, 콩고죠, 그죠? 콩고 맞죠? 데이터 프레임. 자,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 국가 이름, 컨트리가 같다. 그 다음에 아까 복사한 이름을 써넣으시면 되겠죠. 여기가 탭이 들어가 있네. 이게 아마 데모크래틱 리퍼블릭 오브 콩고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잖아요. 영문 명칭이. 그런 것처럼 콩고 민주공화국일 거예요. 데모크래틱 리퍼블릭 오브 콩고 아마 그렇게 되어져 있을 거고요. 한번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네. 19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콩고 국가 제대로 선택이 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름이 좀 복잡하니까 이 찾은 거에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쓰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여기서 그 라인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은요. 여기서는 한번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시계열을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SNS, 막대 그래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데이터는 콩고, X축은 연도, Y축은 GDP per cap. 이렇게 그리고 PLT.show. 이렇게 해서 그려보시면, 네. 시계열 그래프를 꼭 선그래프로만 그려라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죠? 막대 그래프로 그려도 됩니다. 자, 이 콩고라고 하는 나라의 그 1인당 GDP의 변화량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선그래프로 그린다 그러면 아마 선그래프는 이런 모양으로 나왔겠죠. 이런 모양으로 나왔을 거예요. 선그래프는. 일단 그 Y축을 보시면은요. 일단 Y축을 보시면 단위 자체가 쿠웨이트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최대값이라고 하더라도 800달러, 1000달러가 되지 않아요. 1인당 GDP가 1000달러가 되지 않아요. 그쵸. 한 9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뭐, 실제 숫자는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1인당 GDP 보시면 900달러가 최대값. 그죠? 900달러, 905달러, 904달러. 어, 그 다음에 뭐 700달러, 600달러, 400달러, 300달러, 200달러, 277달러,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콩고는. 이때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슷하게 계속 가난했다가 이때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예 감소를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콩고는 점점 경제적인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나라다. 여기까지 요 2007년도까지 자료만 보면 뭔가 뭐 질병이 있든 아니면은 뭐 가뭄이나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사- 어,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소득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1인당 GDP 중에서 그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콩고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만 딱 집어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뭐 대륙별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나라 뭐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해서요. 구분을 해서 1인당 GDP가 뭐 어떤 추세인지 연도별로 어떤 추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